네, 이번 영상은 2장 1절 논리식과 논리적 동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개념이 논증이라는 개념인데요. 논증, 아규먼트. 예, 저희가 아규먼트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배울 때 보통 서로 이제 싸우는 논쟁이 아니라 여기는 논증으로 번역을 하고요. 수학에서는 또는 논리학에서는 논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제들의 나열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명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미 결정이 난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나가는 방식이 논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수학에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증명의 과정이라고 하고 이게 증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 논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형식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의 맨 마지막 명제도 있죠. 그러니까 명제를 쭉 나열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주장 또는 명제가 결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외한 그 앞에 모든 주장과 명제의 나열을 전제라고 합니다. 증명하고 똑같죠.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논증이 정당한 논증이 되어야지 저희가 수학에서도 잘 증명이 되었다. 올바르게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당한 논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론이 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미 참이라고 잘 알려진 그런 명제로부터 이 결론이 얻어져야지 정당한 논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명이다라는 거죠. 자, 논증, 그렇게 이런 의미고요. 다음은 이제 복합 명제라고 있는데 명제라는 게 참거짓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명제를 복합적으로 서로 조합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 명제를 쓰기 위한 기호들이 저희가 잘 아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not, 그리고 and, 그리고라는 거는 이렇게 꺽쇠 위로 되는 거고, 우어, 이것 또는 이것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꺽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예제들이 있죠. 여기 not P가 명제거든요. 어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면 not P면 P가 아니다 라고 하고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negation of P의 부정. 그리고 P, 여기가 and Q 이렇게 읽거든요. P and Q. 이제 P와 Q의 논리곱이다.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conjunction, 논리곱. 저희는 보통 P and Q. 그리고 밑에 요거는 P와 Q라고 하고, 논리합이라고 하죠. disj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복합명제 기호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복합명제들이 쭉 이제 문장으로 나열되거나 기호로 나열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사칙 연산할 때도 그냥 막 순서로 하는 게 아니라 괄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런 명제 기호들이 아무 순서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호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죠. 괄호를 우선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다음에 and 또는 or가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야지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보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들이 P, Q, R이라는 명제가 이렇게 P라는 명제, Q라는 명제, R이라는 세 가지 명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요 A, B, C라는 요 명제를 요 주어진 P, Q, R 세 가지 명제 가지고 이제 위에 복합 명제 기호 있죠. 요걸 때 연산 기호라고도 하거든요. 요걸 연산 기호, 복합 명제 기호를 가지고 그리고 요 주어진 P, Q, R 명제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조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A번 명제, B번 명제, C번 명제를 나타내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라는 명제는
이제 실수인데 0보다 큰 양의 실수이다. x는 양의 실수이다. 그런 말이고요. q라는 명제는 x는 3보다 작은 실수이다 라는 거고, r이라는 명제는 x는 3이라는 실수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A번은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죠. 그죠? 같거나 작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P 명제 같거나 또는 이제 작다 이런 거죠. 또는 이제 작거나 같다 또는 같거나 작다 같은 말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B번은 실수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3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P 그리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Q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C번은 요만큼이 P죠. 그죠? 근데 요만큼은 뭔가요? 요 네모 박스는 3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같거나 또는 작다니까 Q죠. 그죠? 요 네모 박스가 요걸 이제 먼저 괄호를 하고요. 그리고 그 x는 0보다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괜찮으신 거죠? 네, 다음은 진리값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 진리값은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명제가 참이면 진리값으로 이제 참이다 또는 t 이렇게 주는 거고요. 명제가 거짓이다 할 때는 진리값으로 f다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줍니다. 네, 그게 바로 진리값이죠.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not p라는 명제에 진리값을 나타낸 진리표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게 진리표거든요. 그죠? 요 not p라는 명제 진리표를 한번 작성해 보죠. 그러니까 not p라는 거는 p라는 명제가 이제 무엇냐에 따라서 not p라는 명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p가 만약에 참이라는 명제였다면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그죠? 그리고 p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거를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죠. t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p and q라는 진리표가 있는데, p and q라는 이 경우는 p라는 명제와 q라는 명제가 둘 다 참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만 참이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p도 참이고 q도 참인 경우에 이 복합 명제 p and q가 참이 된다. 그리고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참이 아닌 요 나머지 경우는 다 거짓이 된다. 이런 식으로 p and q라는 명제의 진리표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또는 그 다음에 P와 Q라는 요 명제 진리표도 이제 P 또는 Q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복합 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이니까 참이 되고요. 여기는 참 거짓인데 둘 중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여기도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까 참. 얘는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 and Q, P와 Q 또는 부정, not P를 해봤는데, 다음은 예제 2.1.4 이 교재 보니까 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예제인데요. 요 XOR이라고 하는 베타적 OR이라고 부르거든요. 베타적 OR, XOR을 앞에서 이제 P와 Q는 해봤지만 XOR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요런 거죠. 예를 들어 P를 만족하는 그런 P를 만족하는 어떤 이제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지금 P and Q는 둘 다 만족하는 이 친구들인 거죠. 그죠? 근데 P, O와 Q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이 친구들이 진리집합인 거죠. 근데 X, R은 여기 둘 다 또는 OR에서 가운데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반드시 P만 만족하거나 또는 Q만 만족하는 게 X, OR이거든요. 그래서 요 진리집합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P, X, Y, Q는 여기랑 같습니다. P 또는 Q이면서 예, 둘 중에 하나 참이면 참이게 되는데, 그리고 둘 다 참인 경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둘 다 참인 경우는 안 하겠다. 이거 그리고 둘 다 참인 경우는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좀 전에 진리집합에 나타난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표를 작성을 해보면, 진리표를 작성할 때 보통 보면 P와 Q가 두 개잖아요. 그죠? P가 T와 참과 거짓을 가질 수 있고 Q도 참과 거짓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조합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거짓, 참, 거짓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시작을 하는 진리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 요걸 구해야 되긴 하는데 한 번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앞부분 P, O와 Q를 하고 요 뒷부분 괄호 P and Q를 구한 다음에 예, 요 친구를 부정한 걸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요 칸과 요 칼럼에 AND를 해서 마지막에 구하면 된다. 이런 순서로 예, XOR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OR는 앞에서 해봤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거, T가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AND는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니까 여기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를 부정했습니다. 부정하면 반대로 되겠죠. T는 F가 되고 F는 T가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랑 AND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인 경우만, T인 경우만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가 되고 여기는 둘 다 TT 됐으니까 아, 참이구나. 여기서 둘 다 참이구나. 그럼 여기는 하나만 참이니까 F구나. 예, 이게 바로 베타적 우화의 예,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예제 2.1.5를 보면 여기 교재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있고요. 여기는 페이지 32페이지가 자, 여기서는 요런 복합 명제 진리표를 구해보라는데, 자, 그럼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고 R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AND, OR, NOT 이런 것들이 막 예, 복합적으로 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P도 예, 참거짓, Q도 참거짓, R도 참거짓이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총 8가지의 조합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P가 참 거짓이고 Q가 참 거짓 하고 세 번째 R은 이제 참 거짓 예, 이런 식으로 하면 8개의 조합이 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리고 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하니까 여기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 요렇게 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참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이 됩니다. 네, 그리고 not R은 요 R을 부정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F, T, 이렇게 반대로. 자, 다음은 요 P and Q와 not R의 또는이잖아요. 그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둘 중에 여기 하나가 참이 있으니까 참. 여기도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여긴 둘 다 F니까 F. 하나 참 F 참 하나 있으니까 T.
둘 다 F니까 F, 여기 T 하나 있으니까 T. 이런 식으로 네, 요 복합명제 진리표를 써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예제 2.1.6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페이지, 교재 페이지 33페이지 있고요. 자, 이중부정은 논리적 동치라고 나왔는데 이게 논리적 동치라는 말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논리적 동치. 예를 들어 P라는 명제가 있고 이제 Q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면 P라는 명제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네, Q라는 명제도 어떤 상황에 따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P가 참인데 Q가 거짓일 수도 있고 다 서로 다른 명제니까 또는 이제 P가 거짓인데 Q가 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PQ라는 명제가 서로 뭐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면 얘네 둘은 동치가 되지 않는데 P가 참일 때 항상 Q도 참이고 P가 거짓일 때 Q도 거짓인 항상 똑같이 따라간다. 그럼 이 두 가지 명제를 동치다 이렇게 하고 세 가지 삼선을 긋거든요. 요거를 논리적으로 동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2.1.6은 보면 이중부정은 논리적 동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P가 참일 때 두 번 부정한 것도 참이 되어야 되고 P가 거짓일 때 두 번 부정한 것도 거짓이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두 번 P를 부정하고 또 부정한 거는 원래 P라는 명. 이거 당연하게 보이는데 한번 그래도 해보죠. 자, P가 T면 부정을 하면 F가 되는 거고 F면 부정을 하면 T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부정하니까 F일 때는 T, T일 때는 F. 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랑 이 명제랑 이 명제랑 동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T일 때 T고 F일 때 F. 이렇게 다 완전히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 동치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죠? 네, 다음 예제 2.1.7도 한번 보면 요런 복합 명제랑 요런 복합 명제가 논리적으로 동치가 아님을 보여라 했네. 아님을. 만약에 동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네 가지 칸에 있는 요 진리표랑 여기 있는 네 가지 칸에 있는 진리표랑 완전히 다 일치가 되면 동치인데 하나라도 일치가 안 되면 만약에 세 개가 다 일치되는데 여기가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동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여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not P, not Q 먼저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P에 따라서 부정한 걸 쓰고 Q에 따라서 Q에 부정한 걸 써보겠습니다. 자, 부정을 하니까 T는 F가 되고 TT가 되죠. Q를 부정하면 F가 되고 T가 되고 F가 되고 T가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P and Q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죠. 둘 다 참일 때만. 그럼 여기가 둘 다 참일 때만 둘 다 참이 아니니까 F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요 P and Q를 부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반대로 부정하니까 T를 부정하면 F를 부정하면 T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뭘 하면 되냐면 요 not P랑 not Q를 and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겁니다. 여기 둘 다 참인 걸 찾아볼까요? 여기만 둘 다 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둘 다 참이니까 여기만 참인 거고 나머지는 다 F가 되는 겁니다. F. 자, 그래서 요 명제랑 요 명제를 한번 다 살펴보면 똑같으니까 오케이. 여기 다르네요. 그죠? 지금 얘랑 문제가 달라서 문제고 얘도 달라서 문제고 얘는 같아서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 다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요 명제랑 요 복합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치가 아니다. 왜? 요 아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음 예제는 예제 2.1.8인데 요건 교재에 페이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제 2.1.8은 드모르간 법칙, 우리 배웠었죠. 드모르간 법칙. P가
그리고 AND Q의 부정은 예,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not 붙여주면서 AND는 OR로 바뀐다. 요거 드모르간 법칙. 집합에서도 저희 보면 이제 나중에 논리랑 똑같은데 교집합 P 교집합 Q에 not은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이게 바로 집합에서의 드모르간 법칙이죠. 이건 논리에서 예, 나중에 논리를 논리집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집합은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증명을 하려고 지금 논리를 가지고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거든요. 자, 요거가 동치임을 보이라는 거죠. 결국 요 복합명제랑 요 복합명제랑 여기 있네요. 요 복합명제랑 이쪽 오른쪽 복합명제가 정확하게 예, 진리표가 다 같으면 동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진리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not P를 하면 P를 부정해야 되니까 T는 F, T는 F, F는 T, TT. 예, Q를 부정을 하면 FT, FT가 되고요. 그리고 P와 Q, AND죠. 둘 다 참일 때만, T일 때만 T가 되고 나머지는 F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요 P and Q를 부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열을 컬럼을 쭉 부정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F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이제 P 부정한 거 이 친구랑 Q 부정한 거 이 친구랑 여기는 또는입니다. 오와. 그러니까 여기랑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 여기 참 되겠죠? 여기도 참 되겠죠? 여기도 참 되겠죠? 여기는 F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 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펴보면 네, 여기랑 정확하게 이 부분이랑 예,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예, 따라서 요 복합명제랑 요 복합명제는 정확하게 동치가 된다라는 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이죠. 자, 그럼 요 밑에 반대로 이제 P, O와 Q를 부정을 하면 예, 각각의 부정을 하고 AND가 된다라는 거 예, 진리집합에서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O를 부정을 하면 P의 여집합, Q의 집합하고 AND가 된다. 네, 교집합이 된다. 이것도 집합의 드모르간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거 해보면 예, P를 부정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F, TT 이제 Q를 부정하면 FT, FT가 되고요. 이제 P, O와 Q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리고 P, O와 Q의 부정이니까 요 줄을 요 컬럼을 다 부정해서 써주면 되죠. 그죠? F, T. 자, 이제 맨 마지막은 P를 부정하고 이 친구랑 Q를 부정한 이 친구의 AND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참인 요 마지막만 참이고 나머지는 예, 거짓입니다. 나머지는 다 F고 마지막만 참이죠. 네. 실제로 요 명제랑 요 명제는 정확하게 모든 예, 행에서 다 일치하기 때문에 예, 동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해봤고요. 다음 예제 2.1.10도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요 명제에 부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x라는 실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x라는 실수는 4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데 네,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이 친구에 부정을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고 요걸 부정한 거죠. 크고가 아니라. 그리고 이 친구를 부정하면 x는 4보다 같거나 작다가 아니라 4보다 크다. 그리고 AND는 5로 바뀌면 되죠. 그쵸? 그러면 원래 요 명제가 수직선상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다. 여기를 만족하는 이게 바로 x의 구간이죠. 근데 요거를 부정하면 당연히 요 부정한 명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고 요거, 그리고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제 그림으로 보면, 수직선으로 보면, 아, 요 사이에 있는 거를 부정한 거면 이쪽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걸 부정하면 이렇게 된다. 네, 그럴듯하죠. 네, 다음은 항진명제, 모순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교재 페이지 38페이지 있고요. 항진명제라는 거는 영어로 토톨로지라고 하는데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네, 앞에서 본 뭐 명제 P, 명제 Q, 명제 R 이런 거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지만 이 항진명제는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 이제 모순명제라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모순명제는 항상 거짓인 명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항진명제를 부정하면 모순명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항진명제와 모순명제라는 게 있고요. 예, 다음에 정리 2.1.1은 논리적 동치인 명제들을 나타낸 건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PQR은 명제이고요. T는 항상 참인 항진 명제, C는 모순 명제라고 표현하면 지금 명제들의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예, P and Q는 예,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Q and P랑 동치다. 물론 이거는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예, 항상 모든 행위 다 똑같기 때문에 논리적 동치다라는 거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P5와 Q도 Q5와 P와 논리적 동치다. 당연해 보이죠. 예. 그리고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이 and P 그리고 Q 그리고 R이거든요. 그러니까 셋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인 복합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 Q and R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그리고 Q, P를 생각해도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셋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니까 그런 거죠. 물론 여기서도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법칙, 이런 우어로 된 결합법칙, 그러니까 이걸 앞에 걸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또는 R 하든지 안 그럼 뒤에 Q 또는 R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또는 P를 생각하든지 어차피 논리적 동시다. 네, 요것도 그렇고 이제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밖에는 and가 있고 안에는 or가 있는 경우 네, 이렇게 P and Q 여기 P and Q 요만큼이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게 O와 여기 O고요. 그리고 P and R P and R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마치 예, 그러니까 실수에서도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면 AB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곱하기 한 거고 더하기 가운데 있고 이게 분배 법칙, 논리적 분배 법칙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바꿔서 예, 괄호 안에 and가 있고 밖에 or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P, O와 Q 여기 and P, O와 R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은 항등 법칙이 있는데 항등 법칙도 진리표를 작성하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and라는 거는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 얘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결국 P가 참일 때만 이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든요. 결국 P가 참이냐 거짓이냐에만 결국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P라는 예, 단일 명제랑 똑같습니다. 진리표가. 자, 그렇게 생각해보고 여기 모순 명제랑 또는이니까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P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죠? P가 만약에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거짓이겠죠. 예, 그러니까 P랑 단독 명제랑 동치가 된다. 예, 이것도 네,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부정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P랑 나P를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시면 P가 참이면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 되잖아요. 그죠? 한쪽이 참이면 거짓이고 한쪽이 거짓이면 참이 되니까 늘 둘 중에 하나는 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참이 돼버리는 거죠. 항진명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P와 나P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죠. 근데 그럴 순 없죠. 얘가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니까. 그죠? 어떤 경우든 요 복합명제 AND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항상 거짓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쪽이 거짓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거짓이다. 모순명제다. 네, 이중부정은 앞에서 했고, 네, 역등법칙은 똑같은 거를 둘 다 P 그리고 P 그렇게 생각하나 뭐 어차피 둘 다 참이면 참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나 P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된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는도 어차피 마찬가지죠. 그렇죠?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된다는데 여기가 참이면 결국 얘도 참이니까 같은 명제니까. 그죠? 거짓이면 결국 얘도 거짓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 자, 그리고 전체 한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 한계 법칙.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5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뒤에 P에 참거짓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죠. 그러니까 항진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AND면 둘 다 참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항상 거짓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명제가 있기 때문에 P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AND로 결합을 해버리면 항상 거짓이 되죠. 무슨 명제가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전체 한계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드모르간은 앞에서 이제 예제에서 해봤던 거고, 자, 흡수 법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이게 논리적 동치다라는 걸 갖다라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이제 명제 P 대신에 진리집합 P 이제 AND 대신에 교집합 그죠? 교집합이 이쪽 집합 그리고 저쪽 집합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얘도 만족하고 교집합 AND 얘도 만족하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집합에 논리집합에 이런 교집합에 대응되는 게 AND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논리집합으로 써보면 이쪽을 P 합집합 Q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P와 Q가 있을 때 이게 합집합이고 전체 합집합인데 그거랑 P랑 교집합을 한 거예요. 예, 요거랑 전체랑 요거랑 교집합하면 결국 얘는 P밖에 안 되죠. 그죠? 집합이 이런 식으로 논리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사실 흡수 법칙이 쉽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옆의 경우도 한번 해보면 논리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해보면 이것도 이제 P 합집합 Q에다가 이렇게 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PQ의 이 교집합이니까 여기인데 그거랑 P랑 합친 거잖아요. P랑 합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P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좀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엄밀한 증명은 진리표를 작성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항진명제를 부정하면 항상 참이니까 부정하면 항상 거짓이 되는 거고요. 항상 거짓인 거를 부정하면 항상 참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2.1.1을 잘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는 어떤 복합 명제가 주어졌을 때 매번 진리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동침 명제를 여기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금방금방 유도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정리 2.1.1에 굉장히 유용성에 있거든요. 네, 다음 예제 2.1.14는 좀 전에 봤던 정리 2.1.1에 있는
A부터 K까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리표를 만들지 않고 요 좌변에 있는 요 복합 명제와 우변에 있는 요 단일 명제 P가 동치라는 걸, 논리적 동치라는 걸 보여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좌변에 있는 거 한번 보면 Q와 O와 Q를 보면 요게 앞에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쓰면 요렇게 분배 법칙처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랑 같으냐?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not이니까 이중 부정이니까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and니까 or로 바뀌고 not Q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요만큼이 이제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또는 여기가 들어간 게 드모르간 또 이중 부정 이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써주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죠. 지금 P에 not Q, Q. 자, 요렇게 분배하면 요만큼이 되고요. 요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end가 그대로 가온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원래 이렇게 하면 분배 법칙인데 그걸 거꾸로 왔습니다. 여기는 분배 법칙으로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보시면 Q와 not Q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죠. 근데 Q가 참이면 not Q는 거짓, Q가 거짓이면 not Q는 참이죠. 그러니까 항상 둘 다 참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하나가 거짓이니까. 근데 또는 이제 end죠. end면 둘 다 참인 경우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모순 명제가 되는 거죠. 괄호 안이 모순 명제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P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항등 법칙에 따라서 항등 법칙에 따른 거고, 여기는 이제 부정 법칙, not Q and Q 부정 법칙이 따라서 이제 모순 명제가 됐고, 여기는 항등 법칙에 따라서 P가 됩니다. 항등 법칙. 왜냐하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모순 명제가 P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복합 명제가 결정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P 단독 명제랑 같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2.1.1에 있는 정리 2.1.1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진리표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두 개가 논리적 동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번은 요 두 명제가 좌변과 우변이 논리적 동침을 보여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끝나는 그 과정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좌변과 동치인 게 뭐냐면 분배 법칙에 따라서 P, not Q와 Q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요만큼이고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여기 되죠. 그죠? 가운데는 5어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지금 분배 법칙을 적용한 거고, 그리고 이것과 동치인 것은 P와 이 괄호가 바로 그래서 항진 명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법칙이냐? 부정 법칙이 사용됐고요. 이 친구와 동치인 거는 바로 P가 되죠. 여기 사용되는 거는 항등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침을 보였고, 다음 26번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명제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에 있는 요것과 동침을 보이다 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우선 교환 법칙에 따라서 요 친구를 앞에다 쓰고 이 친구를 뒤에다가
써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보이죠? 여기는 지금 교환법칙을 쓴 거고요. 이 친구와 동치인 거는 그냥 바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흡수법칙을 썼습니다. 흡수법칙 다시 볼까요? 네, 여기 있는데, 자, P가 있고, P and Q가 있고, 이 친구와 P와 또는 있으면 얘는 그냥 흡수가 돼버려서 바로 P가 온다. 이게 흡수법칙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바로 P가 있고, 이 친구랑 아까 여기는 위에서는 이게 Q였지만 뭐 Q든 not Q든 지금 P와 P 요 위치가 딱 흡수 법칙을 만족하는 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Q건 뭐 not Q건 상관없이 이 친구 하나만 남아서 P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번도 됐고 27번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결국 P가 된다. 이거랑 논리적 동치다 라는 걸 보여보겠습니다. 자, 좌변에서 시작을 하면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not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정해 주는데 이 친구가 5에서 end로 바뀌는 거죠. 그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써주고 안으로 한번 들어갔으니까 not 이 친구를 그대로 써주고요. 이 친구는 이제 end로 바뀌고 또 이쪽 괄호를 부정을 해줘야죠. 이렇게 요만큼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제 P, Q 요까지 괜찮으신 거죠. 그죠? 자, 요거랑 또 동치인 걸 하면 여기서도 드모르간 한 번 더 써줍니다. 더 써주면 이렇게 하면 이중부정이니까 P, not Q 요만큼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드모르간 하면 이중부정이니까 P, U와 Q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이 되고 뒷부분에 있는 건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써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요 괄호 안에서 이제 분배 법칙이 보이죠. P, U와 O가 있으니까 자, 요거랑 동치인 거는 P에다가 U와 not Q 이 친구 그리고 Q 가운데 게 있어야 되죠. 그죠? Q 이렇게 하고 뒤에 친구는 그대로 한 번 더 계속 써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배 법칙 써진 거요. 딱 요거랑 또 동치인 거는 여기는 이제 부정 법칙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P에다가 항상 이제 또 end니까 그죠? 얘는 항상 거짓인 거죠. 항상 모순인 모순 명제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P, Q 이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모순 명제랑 또는 P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데 결국은 P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항등 법칙이죠.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쓰면 부정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항등 법칙에 따라서 이 친구가 그냥 P로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한번 이 형태가 또 흡수 법칙을 쓸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친구는 P가 되고 여기서는 흡수 법칙이다. 따라서 좌변 명제랑 우변의 P 단일 명제랑 동치, 논리적 동치가 됐습니다.